반갑습니다. 부동산 나침반 TV 박수기입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3분기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본격적인 상승 시기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한국감정원 데이터와 그리고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울산 지부에서 교육했던 IT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오늘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익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말에 비해서 3분기의 아파트 시장 동향은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울산광역시 아파트 시장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전국 아파트 시장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국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 19년 1월 1일 기준과 그리고 10월 11일 기준의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신다 그러면은 이 방향은 전세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은 매매 가격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에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전국 아파트 시세 중에서는 대전이 정말 잘 나가네요. 서울하고요. 이거는 지역의 평균 가격입니다. 자, 1월 초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대전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대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가격이. 대전은 줄기차게 쉬지 않고 갑니다. 가네요. 자, 서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산하고 부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자,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쯤 있나 한번 볼까요? 울산 여기 있네요. 가격 조금 회복됐죠? 자, 그리고 울산 인근에 있는 부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남 뒤에가 부산이에요. 1월 달에는 부산이 보합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요, 부산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울산보다도 오히려 부산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네요. 1월 달에는 이렇게 하락 분위기를 보이던 경남, 충북, 경북, 제주를 비롯한 세종시와 경기도, 서울이 가격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중국적인 시장 현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울산광역시 시장 현황을 한번 볼까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의 증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선이 매매 가격이고요. 여기 분홍색 선이 전세 가격입니다. 지금 여기 고려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 보이죠? 여기도 살짝 올라가는 보이고, 지금 그리고 여기는 매매하고 전세 시장 강도입니다. 시장 강도도 보면은 이게 흐름이 요렇게 고려서 조금 상승하는 느낌이 보이죠? 얘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 7월 달에도 이 데이터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기간별 수요 입주 현황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붉은 선이 수요량입니다. 필요 수요량이고, 여기 푸른 요 막대기가 입주량입니다. 자, 울산광역시 한번 볼게요. 18년, 19년도에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았죠. 입주량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전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2020년도부터이겠죠. 그죠? 2020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기 수요량에 비해서 이만큼 입주량이 부족합니다. 21년도에는 이만큼 부족하고요. 부족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16년도에 아파트 시세 가격이 정말 좋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요, 입주 물량이
이만큼 부족했으니까 이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좋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년의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회복할 거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자, 볼게요. 가격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가거 시장 가격만큼 갈까 하는 건 오문쯤이 있습니다. 자, 울산 광역시 구별 수요 입주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2019년도이죠. 19년도에 보시면은 19년도에 보시면은 울산 광역시 전반적으로는 가행이었고요. 구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터키 북구가요. 물량이 많았죠. 자,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어떻느냐는 거죠. 2020년도에는 보면은 울산 광역시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만 어디 북구만 제외하고요. 여기 북구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족 현상이 보입니다. 자,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3년의 기간을 두고 입주 수요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측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정이고요. 2021년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구는 여전히 2021년도에도 입주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중구, 여기 중구, 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2021년까지. 여러분, 그러면은 수요하고 입주량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셨죠?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이 수요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인구수와 세대수의 변화 추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울산광역시의 세대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2018년도까지는요.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위에는 인구수고요. 밑에는 세대수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수 증감이 15년도부터 이렇게 18년도까지 감소했었는데 그나마 18년도에서 19년 들어오면서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울산광역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8.26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19년도에는요. 마이너스 4.53%까지 내려갔고요. 자, 그러면은 2019년 10월 7일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돌아섰어. 자, 돌아섰네요. 돌아서서 여기에 0.04% 보합에서 플러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요. 자, 전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18년도에는 마이너스 10.46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6.25까지 내려갔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2019년 10월 7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 볼 때 0.06% 드디어 하락 보합에서 상승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5개 시, 구, 군의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각 구마다의 가격 변동이 다릅니다.
뒤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그래프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이 전세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방향은 매매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은 울산 지역의 전세 가격의 평균선입니다. 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요 선은 울산광역시의 매매 가격의 평균선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나요? 자, 울산광역시의 5개 구군 중에서는 남구가 가장 빨리 가격을 회복하고 있네요. 중구는 보통선이고요. 그 뒤를 울주군하고 북구가 따르고 있고요. 아, 동구가 회복하는 속도가 가장 늦네요, 보니까.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두 가격 모두 난구가 회복이 엄청 빠릅니다. 난구가 엄청 빠르네요. 자, 그러면은 난구 한번 볼까요? 동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나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남구에서는 양동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선도하고 있네요. 아, 근데 삼산동이 아직도 가격 회복이 가장 더디네요. 삼산동이 의외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외게 옥동이 보니까 오히려 양동, 신정동, 달동, 무구동에 비해서 가격 회복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는 남구의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떠면은 한 아파트를 두고 할 때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남구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산동이 의외로 회복 속도가 더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구에서는 성안동이 가격의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성안동이. 그래서 성안동에서 중개하시는 소장님들이 그래요. 유곡동, 방구동에는 매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안동에 왜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이랬는데 중구에서는 성안동의 가장 가격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안동도 손님들이 찾아오시네요. 자, 중구에서는 보면은요, 방구동이 의외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회복이 제일 빠르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곡동이 선두에 나서고 있네요. 소동이 의외네요. 자, 남해동은 당연히 가격 회복이 빠르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고요. 우중동 같은 경우에는요, 신세계 백화점 마저 보는데 우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장님이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고 나서 우정 아이파크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산동이 있네요. 이게 복산동 있죠. 아, 복산동을 눈여겨볼 것 같네요. 이 복산동의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공사, 공호, 공육 지역의 외지인들의 관심입니다. 급매물로 나와 있고 가격 낮은 것들은 외지인들이 와서 좀 매입을 했네요. 보니까.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안동이 가장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다운동이 보니까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성안동 다음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 안 가볼까요? 자, 북구를 보겠습니다. 북구를 보니까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 동이 명천동하고 연포동하고 천국이네요. 근데 북구 같은 경우에 의외로 매곡동이 매매 가격의 회복 속도가 빠르네요. 신천동하고요. 자, 전세 가격은 중상동이 가격의 회복이 빠르고요. 양정동은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송정지구가 없죠. 송정지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하봉동의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송정지구 같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4천, 3천 없습니다.
좋은 동, 좋은 나이는 이미 분양가에서 플러스 2천 선에서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요. 이미 분양가를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지구인 경우에는. 상한동이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조금 속도가 늦죠. 상한동이. 명천동이 오히려 회복이 늦네요. 매매 가격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면청동의 어느 아파트가 가격을 회복 못하고 있는지까지는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기고 전체적인 흐름 맥락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한번 보겠습니다. 울주군 한번 볼게요. 어? 울주군 같은 경우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온산업이 회복이 빠르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삼남면 범서업하고요. 웅촌하고 웅촌이 오히려 매매 가격은 빠르네요. 근데 제 느낌에는 삼남면하고 여기 범서업이 조만간 웅촌보다는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언양업이 의외로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울주군에서는요. 언양업. 업 쪽이 오히려 가격 회복. 요즘 보니까 언양업 쪽에 신규 빌라 아파트들을 지금 좀 있으면 경매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동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 중에서 동구의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지금 10월 11일 기준으로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동이 제일 가격을 회복 못하고 있고요. 방어동이 제일 가격 회복 속도가 빠르네요. 서부동하고요. 근데 전세 가격은 전화동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동구의 회복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선업 쪽으로 물량 수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12월 말쯤 돼서 이 동구의 가격 회복도 어느 수준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5개 구, 그 다음에 구별, 동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아파트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구 건매물 소진된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와 19년 초에 비해서 가격 분명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관심이 많죠. 서울 및 타 지역 거주자 매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울산광역시 군별과 동별 탈조화 현상에 대해서 탈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탈동조화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울산광역시 구군별 분위기가 다르고요. 자, 같은 중구, 남구 안에서도 동별로 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최종 분석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동의 아파트의 분위기까지 또 체크를 해보시고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탈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울산광역시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요즘 서울 및 타 지역 거주자들이 울산광역시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입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이 보니까 중구하고 남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하고 남구를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 1월부터 8월달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은 한국감정원에서는요, 이렇게 서울 거주자와 기타 거주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7월 달에 조금 늘었네요. 보니까 7월 달에. 자,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울산 거주자를 제외한 기타 거주자의 증감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다가 5월 달에 116명으로 좀 증가했고요. 7월, 8월 달에 179명으로 좀 증가를 했네요. 주로 중구하고 남구더라고요. 보시면은 서울 거주자는 별로 는 걸 모르겠어요. 서울 거주자는 별로 는 게 모르겠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4월 달부터 5월 조금씩 늘다가 7월 달에 38명으로 좀 늘었다가 8월 달에는 조금 주춤하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남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 거주자는 크게 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7월 달에 조금 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대구, 대전 쪽에서 빠져나온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데 4월 달부터는요, 이렇게 늘면서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7월에 비해서 8월 달에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대전, 대구, 서울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타 지역에서 오시는 외지인들을 생각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요, 울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둔화가 되고 바닥을 찍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이나 세종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사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관심 있는 지역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보니까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요,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나 하면 남구 재개발 지역 일부 하고요, 중구 재개발, 공사, 공호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중구 공육구역, 공육지역도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지역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데이터를 보니까 8월 달밖에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9월, 10월 달의 데이터가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왜냐하면은요, 설명 뒤에 해드릴게요. 그 이유를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본격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상승이 시작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가지고 전부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울산 지역의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구 증가의 여러 변수들을 같이 더불어 분석을 해야만이 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상승인지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하는지, 이것도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과연 이 외지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외지인들의 관심 지역에 부산도 포함되네 라고 왜 말을 쓰느냐 하면요, 요즘 외지인들이 부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과 2019년도 1월 달만 해도 부산이 울산보다도 안 좋았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부산 시장이 울산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부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외지인들이 또 요즘은 조금 울산 들어오는 걸 주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외지인들이 울산에 투자를 할 때 울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합류를 해서 가격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울산 지역에 들어와 보고 보니까 울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울산에 들어오려고 하시던 외지인 분들이 조금은 주춤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느낌도 저는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구군별 또 동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풀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울산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대한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직 몇 가지 관심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호 지역의 재개발인 경우에는 10월 달에 일반 분양이 있다고 발표는 되었습니다. 반은 이 일반 분양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연말이 지나고 나서 울산광역시 4분기에 대한 데이터가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제가 자료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나침반TV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